지금 혁신가 창업가들에게 투자 자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네. 분배가 조금 더 고르게 될 때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제도가 도입돼서 생계에 대한 어려움이 훨씬 덜할 때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소득 제도가 생기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혁신적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미 창업계에서는요. 그런 실험들이 있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게 그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실험이 이제 아쇼카 재단에서 하는 아쇼카 펠로우라고 하는 네, 아쇼카의 네. 아쇼카 펠로우 유명하죠. 네, 실험인데요. 창업가들을 선정하고 그 창업가에게 3년 동안 그냥 기본소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네네. 그냥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제가 알기로는 월에 약 한 200만 원 정도의 네. 그 소득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생활비처럼 지급하는 거죠. 예, 예. 그냥 투자하고는 전혀 다른 다른 거죠. 겁니다. 그냥 대표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네, 그냥. 네, 네. 그래서 그 대표가 그 개인에게 지급되는 그 월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그 뭐 차를 사든 뭐 집을 사든 여행을 가든 아니면 본인들의 가족의 생활비로 쓰든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실험을 이제 했던 배경은 결국 이 사회 혁신적인 어떤 일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혁신가 개인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사회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아쇼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여러 후원 자금들을 모아서 실제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 한 지금 5,0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네. 5,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고요. 네.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떤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다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그런 제도를 이제 보고 벤치마킹해서 이제 아름다운 재단에서 뷰티풀 펠로우라고 하는 비슷한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저희가 투자한 그 회사의 대표님들도 일부가 뷰티풀 펠로우로 네, 네, 참여하고 계세요. 네. 비슷한 금액을 받으시거든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자금을 받으니까 혁신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회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돼서 훨씬 더 사업적 성과는 물론이고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임팩트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증언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사로서 네, 네. 이제 아시다시피 투자는 되게 그 회사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분업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 생태계에서 저희 같은 회사를 시드 투자자이자 네. 엑셀러레이터라고 불러요. 네, 네. 즉 시드라고 하는 게 이제 종잣돈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사들이 처음 받는 외부 네네네. 투자를 네. 저희가 하고 현재 저희가 한 투자금이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평균 투자를 하는데요. 이 투자를 하면요. 이 투자금 대다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인건비입니다, 그냥. 네. 어차피 생계비로 들어가는 네, 거군요. 어차피 생계비로 들어갑니다. 네. 네, 창업자와 동료들의 인건비로 다 쓰고요. 저희도 그 돈을 인건비로 쓰는지 뭐 이걸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 건지 혹은 이걸 어떤 플랫폼이나 제품을 만들어야 되면 개발비로 쓰는 건지 규제하지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현재 어떤 자금이 들어왔을 때 그 자금이 어디에 쓰여야 가장 의미가 있는지 혹은 어디에 쓰여야 가장 임팩트를 크게 창출할 수 있는지는 혁신가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추적해 보면 저희가 투자하는 자금의 최소 50%, 네. 많게는 80%를 인건비로 쓰세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자금이 보통 한 6개월에서 뭐 한 9개월 정도의 인건비 정도로 쓰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혁신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초기의 기업들이 그 보통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인적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인적 자산을 바탕으로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의 가능성들을 검증하고 그 검증만 되면 그 다음에 또 대량 투자를 또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실험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실험을 해야 되는 동료들의 삶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이 동료들의 삶이 지속 가능하다는 그들의 생활비인 거죠. 근데 그 생활비가요 해보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저희가 투자한 물론 이게 최저임금 문제가 있긴 한데요. 사실 이제 벤처나 이제
그 초기 이제 창업팀 네, 아주 그, 희생적으로 예, 일하죠. 네, 네. 환경이 네. 근데 본인들이 자발적 희생들이고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런 자발적 희생을 하느냐? 내가 이런 자발적 희생을 했을 때 이후에 돌아오는 리턴이 대단히 클 거라고 그렇죠. 기대하기 때문에 네네네.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들이 평균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으세요. 월. 월. 네. 네. 근데 그런 자금을 가지고 물론 생활하기가 팍팍하죠. 서울에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자금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주거비와 뭐 식비, 교통비 지급하고 나면 거의 남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비가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계비를 약 1년에서 2년 정도만 보장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담보에 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이런 투자금 이전에 그런 혁신가들이 좀 삶을 지속할 수 있고 혹은 이 혁신에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혁신 지속 가능 자금 뭐 이런 식의 자금들이 좀 더 많은 자금들이 지원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에 뛰어들 거고 이미 혁신에 뛰어든 사람들도 좀 더 혁신에 집중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그 혁신의 결과물들이 지금보다 현격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설득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긴 해요, 사실은. 투자자들은 회수가 돼야 되니까 회수라고 하는 기준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정부는 이미 뭐 여러 복지 자금들도 많고 창업 관련해 갖고 지원금과 뭐 투자금들을 많이 이미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생활비 쪽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